이 바닷가가 바로 제가 그림을 그렸던, 어렸을 때 겪었던 수많은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막대기를 들고 이 모래수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저녁에 파도가 와서 제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또 다음날 이 캔버스를 내주면 또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저의 삶의 파라는 파도가 키웠다, 모래수장이 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인생의 은인을 만나 그림을 배우고 미술대학에 진학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김종도 대표는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신문사에서 시사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만화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40여 편의 성경과 신학에 관한 만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만화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올피플과 함께 직접 만든 만화 좋은 소식을 들고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만화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이 50이 되던 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이 49년 만에 재조명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자유인이 된 김종두 만화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한다. 아버지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 저는 인생의 3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인생에서 악망하는 인생으로. 둘째, 받는 자의 인생에서 주는 자의 인생으로. 셋째, 홀로 가는 인생에서 함께 가는 인생으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전도자 김종두는 이렇게 간증한다. 주께서 베옷을 벗기시고 흰옷을 입히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바닷가에서 슬프게 그림을 그리던 섬 소년을 변화시키셔서 만화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2020년 인도에서는 코로나로 10만 명씩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때 구호본과 함께 김종두 대표가 그린 만화 좋은 소식이 집집마다 배달되었다. 인도에서만 20만 권의 만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거리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좋은 소식은 무려 21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국내외 40만 권이 나눠졌고 150만 명 이상이 김종두 대표가 그린 전도 만화를 읽었다. 지금 김종도 대표는 이슬람 지역의 스마트폰을 통해 웹툰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페토의 바이블랜드를 건설하고 인공지능으로 성경 인물과 카톡하는 전도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안녕. 누구세요? 나 사도 바울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요? 어떻게 저를 알고... 다 아는 방법이 있어. 우린 지금부터 카톡 친구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 탈북 청소년 학교와 캄보디아에서 웹툰 교실을 진행하고 가난한 청년 화가들을 돕기 위해 미션 아트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 작가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저의 소망은 전도 만화 1억 권을 발행하여 지구촌을 만화로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저를 이 역사의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만화 전도자 김종두.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김종두 만화 전도자와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본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지식 만화가이며 사단법인 올피플의 일상을 맡고 있는 광화문지의 김종대입니다. 네, 제가 태어난 1968년도는 남과 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서울에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동해안에서는 미국 군함을 납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이 북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해 앞바다, 김수미 씨의 고향 군산, 네. 어제 꼭 만나고 싶었는데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계야도는 군산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거기 밭농사, 논농사, 고기잡이하는 평범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갈 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북한 납북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해서 그냥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뱃속에 있는데도 보고, 살아있는 보고를 부엌에서 막 뜯어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저희 누나가 큰 소리로 울고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질러서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이 간신히 물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1968년도 7월 10일에 그날도 폭풍 치고 바람 부는 그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 어머니 몸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남편도 없고 6명이라는 자식을 먹여 살릴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북한에서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쌀을 줬는데 그 쌀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잠도 안 재우고 몽둥이로 때리고 물구나무 세워놓고 코에 고춧가루를 붓고 글씨도 알지 못하는 분한테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모나미 볼펜 한 다스가 닳기까지 거짓 자백서를 쓰게 해가지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고문 공포증으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형사들한테 당했던 그 많은 폭력을 어머니한테 다 풀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그걸 맞을까봐 어머니가 대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힘들었고 어머니는 너무나 힘들었고 저희도 20중에만 살다가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남인 형이 계셨는데 저희 형님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의 홍제동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열악하고 못 먹었기 때문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누나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형님 병원비 때문에 남의 집 가정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누나 중에 한 명은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울다가 주인한테 매를 받고 가출을 해서 저 군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삽교 그쪽에서 장항선을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은 결국 24살 나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동생들 꼭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섬에 혼자 남아서 너무 외롭고 슬펐습니다. 형님도 안 계시고 누나도 없고 어머니는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남편 잃고 장남 잃고 딸들은 가정부를 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는지 삶을 놓아버리고 그냥 바닷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워서 바다에 앉아서 파도가 내 친구였습니다. 바다만 멀고만이 바라보다가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친구들의 엄마가 부릅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저는 아무도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저녁 늦게까지 바닷가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날 또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다음날 또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그림 실력이 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여튼 그 집에 가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둠을 극복하려고 바닷가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이제 6학년 1학기 때 군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살다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군산이 전라도잖아요. 충청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도 살 집이 없어서 도로변에 있는 빈집에서 살았습니다. 빈집에 살다 보니까 웬 쥐들이 그렇게 많은지 밤마다 공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를 가면 전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학을 못 시켜줘가지고 그냥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통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 8km를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금강호를 건너서 거기서 또 한 5, 6km를 걸어서 학교 갔습니다. 올 때는 또 걸어서 와서 배 타고 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는 늦어도 되니까 한 3시간 그렇게 사춘기를 길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다리가 좀 굵었어요. 지금도 좀 굵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육군사관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 당시 육사가 되게 인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나 앞으로 육군사관학교 갈 거야 그랬더니 너는 안 돼. 그런 생각 하지도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을 얘기하니까 안 돼 하지 마. 너는 그런 생각 하지도 마. 그래서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건을 알았고 제가 연좌제에 걸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가 낭망이 돼가지고 학교 가도 희망이 없고 그때부터 노트 귀퉁이에다가 계속 낙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이 불량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와도 낙서를 하니까 따기도 엄청 맞았고 울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역전의 명소 군산상고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계속 낙서만 했죠. 그때 미술 교생이 저희 반에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 저희 낙서를 보고 야, 너 정말 대단한 소질을 갖고 있다. 처음으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낙서를 소질로 인정해주고 미술실로 들어가서 저에게 대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서울로 데리고 가서 정식으로 미술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저를 조용히 앉혀놓고 미술대학에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을 빛낼 훌륭한 화가가 되어라.